네, 반갑습니다. 저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이 8월 달의 마지막 날인데, 하필이면 또 마지막 날 그 포트에 편입한 종목들이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언럭키하게 목표가 도달이 안 돼가지고, 또 하루에 한 번만 목표가 변경 찬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하나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을 사실 하고 싶은데, 기회가 오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하나를 좀 쓸 거고요. 목표가 변경 찬스, 코스맥스 MBT, 요거, 현재가 6,950원에 이제 포트에서 편출하는 걸로 목표가 변경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글로벌 ODM 관련해가지고, 건기식 ODM 쪽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그러니까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사실 이제 장중에 미국 법인 쪽 관련해가지고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밑에서 좀 꼬리가 달리면서 추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제 노이즈는 그래도 소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포트에서 편출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측정 고점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대 정도까지 바라본다면 그래도 한 7,0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우선 가능성 열어두고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기술이라는 종목도 또 오늘 사실 매수가 편입 가격 이후에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보통 좋아하는 그 기술적 진입 자리는요,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됐다가 변동성이 좀 수렴됐다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를 좀 선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제가 항상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리스크 대비해서 목표속에 대한 그 기대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손익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를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이 역대급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찍힐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 성장이나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직전 최소한의 이 가격대 정도까지 한 13만 5천 원 정도에서 1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그리고 뭐 시장에 뭐 어떤 돌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좀 리뷰를 좀 몇 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아이센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아이센스도 제가 사실 목표가 변경 찬스를 이걸 할까 아니면은 코스맥스 MBT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송 출연하기 전에 이게 조금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MBT를 이제 목표가 변경 찬스를 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심지어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시세 급등하기 전에 탑3 종목을 제가 어제 사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아이센스, 그리고 라파스, 그리고 또 한 종목 이제 최근에 이제 생수에서 편입하게 됐던 펌텍코리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그다가 뭐 케어젠 얼마 전에 액면 분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약간 변동성이 컸던 케어젠도 최근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센스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냐면은, 그 비만 치료제가 되게 된다면 이런 당뇨 쪽, 고당뇨에 대한 고혈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환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혈당 측정기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연소혈당 측정기 쪽 관련된, 혈당 측정기 쪽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쁘지 않게 지난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 자체는 다시 여전히 좀 유지는 할 것 같다. 거래는 조금 더 터져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2차 목표가 체크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에, 이 시총에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를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가 23,650원입니다. 종목명은 DI 동일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DI 동일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비상장 회사 아닙니까, 자회사가. 그래서 이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이 알루미늄 박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 부각을 받을 때 항상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사실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2차 전지 소재 쪽, 이 알루미늄 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뭐 4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저평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거래가 한번 강하게 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가 한번 구간이 먼저 터지고 거래가 급감을 했었을 때 그리고 다시 터지기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어제도 거래가 좀 터져 있고 오늘 아랫골이 달리면서 어느 정도의 이 단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조금은 급등 가능성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 이 개인 소액 주주분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왜 이 기업이 그동안에 저평가 어떻게 보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뭐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또 이슈도 좀 있다라는 것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몇 프로일까요? 네, 궁금하시죠? 자, 5%입니다. 자, 5%, 1차 목표가 5%로 잡고요. 자세한 내용은 가격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알루미늄 박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동박도 있고 알루미늄 박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박 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슈가 최근에 좀 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은 뭉치는 개미들 얕보면 물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집력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약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SNS나 이런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전에 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기업의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소액주주 연합을 해가지고 또 회사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성공 사례도 좀 있다라는 부분들 이 기사 내용 또 보시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DI 동일 같은 경우는 이틀 새 8% 지분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이 왜 저평가 요소를 받고 있는지 뭐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소액주주 연합회는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를 하거나 이 자회사가 왜 이 뭐라 그럴까요? 적정하게 기업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기적인 테마 또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마지막 자료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황을 사실 봐야 되기는 합니다. 뭐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 축소나 전반적인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3원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조금이 축소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저렴한 자동차들이 당연히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이제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지금 뭐 몇만 명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런 이 2차 전지 쪽 관련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LFP에 대한 지금 투자 를 계속해서 조금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압박감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섬유 소재나 의류 쪽이나 뭐 플랜트 및 환경 이런 화장품 등의 사업들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그래도 한 번은 조금은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사실 에코프로를 제외하면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는 흐름들인데 시장에 대한 뷰 자체를 사실 저도 좀 약간 이제부터 좀 상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 2차 전지 섹터 군들에 대한 관점을 다시금 또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주도 섹터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과연 우리가 9월 달에 좀 봐야 될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하반기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주목하고 있는 업종 3개를 딱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네. 원전, 로봇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오늘 원전도 오전에 사실 좋았다가 살짝 탄력이 둔화가 됐긴 했죠. 그리고 로봇은 오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다 투자하면 안 되고 약간의 그런 엔비디아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낙수효과 기대할 수 있는 HBM 쪽 관련된 종목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시총 큰 기업들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반기에 워낙 많이 땡겨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자체, 시장 수익률 자체도 많이 상반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레벨업을 하려면은 더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그 모멘텀을 좀 능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했었을 때는 원전 로봇 반도체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아무튼 1차 목표가 5%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 물론 하루밖에 안 남아가지고 안 가겠죠. 네, 28,000원 말씀을 좀 28,000원이 맞죠? 28,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